안녕하세요. 2020년도 1, 2회 전기기사 필기 회로 이론 및 제어 공학 강의라 윤종식입니다.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시면 특성 방정식이 S의 3승 플러스 2S 플러스 KS 플러스 10 이꼬르 0으로 주어지는 제어계에 시스템이 안정이래요.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정 범위를 찾을 때는 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열을 이용을 해보면 누드 수열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뭐 별건 없어요. 이 특성 방정식 가지고 제일 높은 차수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S의 3승, 그 다음에 S의 2승, 그 다음에 S의 1승, 그 다음에 S의 0승까지 순차적으로 써주시고요.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는 가로축으로 거. 그 다음 이제 개수들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3차 앞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1이야. 그래서 1. 그 다음 2차에는 2죠. 그 다음 밑줄 그어놨으니까 못 내려가서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1차 앞에는 K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가 10으로 돼 있고요. 뒤에 숫자 없으니까 00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에서 두째 축까지는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제 S의 1승, S의 0승의 개수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줄 치고요. 분모에다 2 놓고요. 왼쪽으로 먼저 대각선 곱합니다. 그럼 K에다 2 곱하면 2K야. 그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해. 그럼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야. 그다음 둘이 빼주시면 돼. 그럼 이게 미지수 값이니까 이제 A라고 써놓고요. 그다음 이제 두 채 칸을 채우시는 거야. 밑줄. 밑에는 2 그대로 분모에다 놓고요. 왼쪽으로 먼저 대각선을 곱합니다. 그럼 2에다 0 곱하면 제로. 오른쪽으로 대각선을 곱해. 그럼 1에다 0 곱하면 제로. 그럼 빼주면 0이네. 그럼 여기가 0 나오면 다음 칸도 0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칸 채웠고요. 다시 밑줄을 그은다. 그다음 밑줄 근 상태에서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게 또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 그다음 똑같이 하시는 거야. 왼쪽으로 대각선 곱합니다. 그럼 10A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2에다 0 곱하면 제로니까 빼나 마나요. 그럼 A 날아가니까 10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1열만 보는 거예요. 1열. 첫 번째 세로축만 보시는 거예요. 1열만. 그래서 1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지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열에 보면 1 플러스 값이죠. 2도 플러스 값이죠. 요 10도 플러스잖아요. 그럼 요 A 값도 플러스가 나야 된다는 얘기에서 A는 무슨 값이냐면 밑줄 2분의 2 K 마이너스 10. 이게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다 플러스니까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거지. 이 나눗셈이가 건너간 곱셈 0에다 곱했으니까 제로네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건너면 플러스 되겠네. 그럼 2K는 10보다 크다. 그럼 K는 2 건너갔으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죠. 2분의 10. 그럼 10 나누기 2 했으니까 5네. 그래서 5보다는 크면 된다라는 거죠. K가 5보다 큰 숫자를 갖게 되면 1열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안정한 제어계가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제어 시스템의 개 루프 전달함수 GH가 이러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다음 중 K가 0보다 큰 경우에 근계적의 정근선이 실수축과 이루는 각. 실수축과 이루는 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정근선의 각도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근선의 각도를 우리가 이제 알파 K라고 하고요.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밑줄 P 마이너스 Z분의 2 스몰 k 플러스 1에 곱하기 180도입니다. 그때 여기서 요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극점의 수입니다. 그다음 요 Z라고 되어 있는 거는 0점의 수야. 그다음 요 K라고 되어 있는 건 임의의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극점의 수와 0점의 수를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극점의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극점. 이 극점이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찾으시면 돼.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S값이 몇 개 존재하냐면요. 분모가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4차니까 근이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점. 0점은 반대입니다. 분자가 0이 되는 S값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분자가 0이 나오는 S값 찾으려면 이 분자가 0이 나오려면 S가 1차식으로 돼 있으니까 한 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점의 수 Z는 한 개다. 그럼 이제 극점의 수 0점의 수 찾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돼서 넣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 K는 P라는 것이 4. 그 다음에 0점의 수 1개. 그 다음에 2. 스몰 k 플러스 1에 곱하기 180도야. 그럼 이제 4에서 1 빼면 3이죠. 그래서 3분의 2k 플러스 1에 곱하기 180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k가 양의 정수니까 0부터 하나씩 넣어보시는 거여서 알파 k에다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0이면 0에다 1 더해봐야 1이죠. 그럼 3분의 1에다 180도 곱한 거니까 60도가 나온다. 알파 k에다 1을 넣어보는 거지 뭐. 여기다 1을 넣으면요. 2 더하기 1하면 3이니까 3 약분돼서 180도가 나온다. 알파 k에다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요. 2 곱하기 2는 4죠. 2 더하면 5잖아요. 그러면 3으로 180, 60에다가 5 곱하면 300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기에 주어져 있는 게 60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도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극점의 수, 0점의 수를 구해서 이 공식에다 적용해서 하나씩 찾아 내려가시는 문제다라는 거에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Z 변환 함수 FZ에 대응하는 라플라스 변환의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건 뭐 기본식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요. 3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럼 밑줄 Z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t에 분의 Z죠. 그럼 이 Z 변환은 시간 함수로 되돌립니다. FT. 3은 그냥 상수고요. 요 Z 변환에서 요 뒤에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시간 함수입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t승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 해보는 거지. 3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이 자연지수가 나오면 밑줄 S 쓰고요. 지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요. 3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둘이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뭐. S 플러스 3분의 3으로.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Z변환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Z변환을 시간함수로 바꿔서 시간함수 다시 라플라스 변환 시켜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4번에 보시면 이제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블록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GS를 구해라라고 하면 밑줄 1 마이너스 시그마 하기를 루프 이드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럼 이제 전향 경로 이득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해주라는 얘기고요. 루프 이득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동일한 진행 방향 갖는 전달 요소를 다 곱해주시면 되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는 부분에서 패루프 잡아서 전달한 요소를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치고요.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 찾는 거예요. 화살표가 되돌아가는 부분이 여기 한 군데 있고요. 여기 한 군데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패루프를 잡습니다. 되돌아가는 데서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돌 수 있네. 1번.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패루프를 잡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네. 2번.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1번은 피드백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전달 요소 두 개 있으니까 곱해 주시면 돼. 2 곱하기 3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또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하면 일단 똑같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하나, 둘, 세 개가 걸쳐 있잖아요.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4 하시면 돼.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4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피드백은 없고요. 근데 전향 경로 찾는 거지. 전향 경로는 입력 R에서 출력 C로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화살표가 동일한 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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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되돌아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으로 동의 방향 갖고 있는 거는
1번하고 1하고 2가 두 개 걸쳐져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이제 정리하면요. 밑줄. 2, 3은 6이고요. 2, 4, 8이니까 14에다 2 더하면 15입니다. 1에다 2 곱했으니까 2야. 그래서 15분의 2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면 전달함수 GCS가 이러한 식인 제어계가 있다. 이 제어계는 어떤 제어계이냐 그랬어요. 그럼 요 전달함수를 모양을 살짝 바꿉니다. 앞에 거 한번 나누고 뒤에 거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7S로 2S 나누면 SS 날아가니까 7분의 2죠. 플러스 뒤에 거 나누면 7 S분의 5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요소 보는 거죠. 뭐. 요건 이제 S가 안 붙어 있으면 비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요 S가 분모에 하나만 붙어 있으면 적분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례와 적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비례 적분 제어기다라는 거에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어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 모양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S와 관계없는 거는 상수니까 비례 요소, S가 분모에 하나만 붙어 있으면 적분 요소입니다. 그래서 2개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2개 다 들어가 있는 거 비례 적분 제어기가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 단위 피드백 제어계에서 계루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단위 계단 입력이래요. 그래서 단위 계단 입력이니까 기준 입력 IT가 단위 계단 함수 UT를 공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했을 때 정상 편차를 구하래요. 정상 편차는 ESS입니다. 근데 기준 입력이 단위 계단 함수를 가면 정상 위치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편차가 3가지예요. 단위 계단 함수로 가면 정상 위치 편차가 나오고요. 단위 램프 함수로 가면 정상 속도 편차가 나오고요. 포물선 함수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정상 가속도 편차가 나오는데 단위 계단 입력을 줬으니까 정상 위치 편차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상 위치 편차래요. 그럼 정상 위치 편차 ESSP를 구하랍니다. 요거 이제 기본 공식이 뭐냐면 밑줄 1 플러스 KP분의 1입니다. 그때 요 KP라고 돼 있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위치 편차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요 위치 편차 상수 KP부터 한번 먼저 구해 보는 거죠. 그럼 위치 편차 상수 KP를 구하시오 그러면 기본 공식이요. 리미트 하기를 S=0에 GS입니다. 그래서 개 루프 전달 함수에다가 S를 0 집어넣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0이잖아요. 이것도 0, 이것도 0이야. 0으로 상수 나누면 무한대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까꼴로 넣으시면 되지 뭐.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네. 그럼 무한이 큰 숫자로 1 나눠주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상 편차는 3가지인데 기준 입력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하실 때 아마 보셨으니까 단위 계단 입력이면 정상 위치 편차가 나온다. 그럼 기본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KP라는 위치 편차 상수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요거 먼저 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에 대한 출력 Y값을 구하래요. 요 이제 논리 회로가 나오면 이 명칭을 좀 알고 계셔야 돼서 그러니까 직선으로 들어가 있으면 AND예요. 그럼 AND가 나오면 곱셈입니다. 여기 직선 내려갔으니까 AND예요. 그럼 곱셈. 이 동글레미가 붙어 있으면 NOT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오화입니다. 그래서 오화는 덧셈하라는 얘기야. 직선 들어가면 AND니까 곱셈. 동글레미가 붙어 있으면 NOT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해보는 거죠. 그럼 A하고 B가 AND면 둘이 곱셈합니다. 그 다음 이제 C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C가 여기까지 올 거고요. 그리고 AND니까 곱셈하시면 돼.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AND니까 곱셈이에요. NOT 하라는 얘기는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끝난 거고요. 요거 이제 해보는 거지. D하고 E가 AND니까 곱셈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D고 여기가 E니까 곱셈. 그 다음에 삼각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면 NOT 부정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오하니까 덧셈 해주시면 돼, 2개를. 그 다음 이제 여기 쭉 F가 여기까지 오네.
그럼 요거가 여기잖아요. 그럼 F하고는 AND니까 곱셈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붙여서 나트니까 부정, 바 붙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이제 출력값인데 요거를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드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하셔야 돼. 가운데 이제 곱셈되어 있는 거를 쪼갭니다. 쪼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A, B, C의 바 플러스 D의 2의 바. 거기에 바가 하나 붙죠. 그 다음 F의 바 있겠네. 그 다음 곱셈이었던 게 덧셈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지. 요 가운데로 또 반 쪼갭니다. 그럼 드모라의 정리에서 반 쪼개면 덧셈이었던 게 곱셈으로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되겠네. A, B, C의 바의 바. 두 개가 있을 거고요. D, 2의 바의 바지. 그 다음 덧셈이었던 게 곱셈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플러스 F 바. 그 다음 이제 한 번만 더 쓰시면 돼. 그럼 부정의 부정이면 긍정으로 없어지고요. 부정의 부정이면 긍정으로 없어져. 그럼 다섯 개가 다 곱해져 있네. 그래서 A, B, C, D, 2가 되고요. 플러스하게 F 바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심벌에 대한 명칭을 알고 있어야 돼서 직선은 AND니까 곱셈이고요. 동그라미가 붙어서 나트니까 부정하라는 얘기고 오목하게 이렇게 파여 있으면 오하니까 덧셈 해줘라는 거. 그것만 알고 드모르강의 정리 이용해서 전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8번에 보시면요.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신호 흐름 선도의 전달함수인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메이슨 공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전달함수 GS는 밑줄 데이터 분의 시그마 하기를 G, K의 데이터 K입니다. 그때 이 데이터라는 값이 1 마이너스 하기 가로 열고 ln1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ln2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이 ln1은 뭐냐면 개개의 루프 이득의 합을 다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두 개가 접촉되지 않은 루프의 곱의 합을 갖다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좀 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GK는 이제 K번째 전향 경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K는 이제 K번째 전향 경로가 접촉되지 않은 데이터 값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요 데이터부터 한번 구해보자. 1 마이너스 쓰고요. 가로 열고 N1이라는 건 개개의 루프예요. 그럼 개개의 루프라는 것은 피드백 되는 거. 하나, 둘, 셋. 세 개의 루프가 있습니다. 그럼 둘이 곱하니까 A, B입니다. 또 A, B, 또 A, B. 세 개가 있으니까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기를 두 개가 접촉되지 않은 루프의 곱이에요. 그럼 두 개가 접촉되지 않은 거는 이 1번하고 3번이 접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1번과 2번은 붙어 있고요. 2번과 3번도 붙어 있는데 3번과 1번은 붙어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돼서 AB 곱하기 AB 가로 닫고 그다음에 이제 GK는 이제 K번째 전향 경로인데요.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 가는 거 찾는 거예요. 입력 R에서 출력 C로 가는 길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의 길밖에 없을 게 직선으로 보면 1A 1에서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밑줄 A 곱하면 3승이죠. 2 곱해봐야 크기에는 관계없으니까 A 3승만 남을 거고요. 1 쓰고요. 마이너스. 요 세 개 똑같은 거니까 더하면 3AB입니다. 그다음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 그다음 AB 곱한 거니까 A제곱, B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어요. 이건 이제 메이슨 공식을 써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았었던 문제다라는 거에서 그냥 2번으로 눈에 익히시는 게 좀 낫고요. 9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행렬을 구해라 하는 얘기는 개수 행렬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개수 행렬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은 원래 정석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편애로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DT 자승분의 D 자승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에서 CT 위에다가 도트를 두 번 붙이면 두 번 미분해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5는 그대로 쓰고요.
DT분의 1은 한 번 미분이니까 CT 위에다 도트를 한 번 붙이시면 돼요. 그럼 한 번 미분하라는 얘기고요. 플러스 3은 상수 그대로 쓰고요. 미분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CT 그대로 쓰시면 돼. 니 거로 IT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수행렬을 구해라 그러면 맨 앞에 거는 제끼입니다. 그럼 뭐 하나, 둘, CT가 2개 있어요. 그럼 계수행렬이 2개짜리면 2행 2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첫째 줄은 항상 정해져 있어. 0, 1로. 그러니까 이제 두째 칸만 이제 맞추시면 되는데 두째 칸을 만들 때 뒤에 거를 앞으로 가면서 부호 바꿉니다. 마이너스 3. 앞에 거가 뒤로 가면서 부호 바뀌어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만약에 제어 행렬 B값 한번 구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칸은 0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째 칸만 이제 찾으시면 돼. 입력 앞에 1이네. 그럼 1이 쭉 내려갑니다. 그냥 부호 바꿈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A와 B를 찾아라면 이렇게 된다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시스템 행렬, 계수 행렬 구해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맨 앞에 거는 제껴 놓고요. 2개가 나오면 2행 2열인데 0, 1은 고정돼 있어요. 첫째 줄은. 두째 줄만 자리 바꾸면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정한 제어 시스템의 보드 선도에서 2등 여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저 보드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로축이 2득 G입니다. 데시벨. 그 다음에 여기가 위상, 세타입니다. 파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랬을 때 2득은 0데시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오메가에 대해서 2득 곡선을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위상 곡선을 그렸을 때 뭐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0데시벨에 교차되는 점, 이걸 갖다 2득 교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에 대응되는 점, 이걸 갖다 뭐라냐 위상 교차점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위상 교차점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때 이 크기, 2득의 크기를 뭐라 하냐면 2등 여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G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는 똑같이 데시벨. 그 다음에 이 2득 교차점에서 쭉 내려가. 그때 이 위상 곡선에 만났을 때 이 높이, 요걸 갖다가 위상 여유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PM이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2등 여유와 PM이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본 거냐면요. 요 2등 여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80도에 대응되는 점, 거기에 대응되는 2득의 크기를 갖다 뭐라 그런다? 2등 여유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마이너스 180되는 주파수에서 2득의 크기, 데시벨 값을 뭐라고 한다? 2등 여유라고 한다라는 거. 만약에 뭐 위상 여유를 구해라 그러면 2득 교차점이니까 0데시벨에 대응되는 위상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된 거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물어본 거다라는 거. 그다음 11번에 보시면요. 삼상 전류가 IA, IB, IC 였을 때 정상분 전류를 구하래요. 그럼 정상분 전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대칭자법에 있어서 영상분 전류 구해라 그러면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해서 3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니 거로 만약에 정상분 전류 I1을 구해라 그러면 3분의 1에 가로이고 IA 플러스 하기를 A의 IB 플러스 A제곱의 IC죠. 그 다음에 역상분 전류 I2를 구해라 그러면 3분의 1에 가로이고 IA에 플러스 하기를 A제곱의 IB 플러스 A의 IC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은 간단해. 다 더해서 3등분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상과 역상 구할 때는 A의 A제곱이냐, A제곱 A냐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정상분을 물어봤으니까 정상분 공식에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럼 3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가로 열고 IA 값 줬어요. 10 플러스 J3이라고. 플러스 요 A라는 것은 이제 벡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나타내면 크기가 1이고요. 위상이 120도 앞서는 겁니다. 가로 열고 B 좋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의 2. 가로 닫고 플러스 요 A 제곱도 벡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고요. 위상이 240도 앞서는 겁니다. 가로 열고 IC 값 좋네.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4.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요거는 이제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돼서 두들겨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요. 6.34에 플러스 하기를 J에 0.09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복소수로 나온 거고요. 크기로만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건 실수고 허수니까 복소수의 크기 구하시면 돼.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6.34 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0.09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땅 두들기시면 약 6.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4로 되어 있는 거 다음 몇 번 찍으시면 되냐면 2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계산 문제에서 영상을 구하라면 좀 간단한데요. 이 정상이나 역상 이제 A라는 연산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식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를 때 이제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돼서 해보시면 이제 6.4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2번 보시면요. 그림의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Z01이 6옴이래요. 그때 저항 R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랬는데 영상 임피던스인데 Z01이래요. 그럼 1차 영상 임피던스를 구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밑줄 4단자 정수로 표현하면요. A, B, C, D가 됩니다. 만약에 2차 영상 임피던스를 구해라라고 하면요. 루트 밑줄 밑에서 써가는 거죠. A, B, C, D야. 근데 문제상에서 이제 Z01을 줬으니까 A, B, C, D를 이제 다 구해내셔야 되는데 소자가 2개짜리가 이렇게 나오면요. T형으로 바꾸셔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옴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 D를 찾아주는 거지. A 값을 구해라 그러면요. 1 플러스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대각선을 그시면 돼. 그럼 밑에 있는 거 5죠. 위에 있는 거 R이네. 이거 정리해보면 5분의 5 플러스 R이죠. 그래서 1이란 거 5분의 5니까 더해주면 5분의 5 플러스 R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B값. B값을 구해라 하면 양쪽에 있는 거 더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 곱해. 그 다음에 가운데 걸로 나눠서 덧셈입니다. 그럼 이제 R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C값. C값은 이제 세로축에 있는 거. 5옴은 임피던스예요. C는 어디 임피던스니까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D값. 1 플러스 밑줄. 왼쪽으로 대각선 그시면 돼. 밑에 있는 거 5. 위에 있는 거 0이네. 그럼 1입니다. 그럼 이제 A, B, C, D 다 구했으니까 이제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럼 루트 A라는 값이 여기 찾았으니까 5분의 5 플러스 R 곱하기 B값 찾았네. R. 그 다음에 C값이 5분의 1이죠. D값은 1이고. 그러면 이제 5하고 5는 약분돼 버립니다. 나머지만 쓰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둘이 곱한 것만 남으니까 R 제곱 플러스 5R이죠. 그 값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6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쪽에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네. 그럼 I 제곱 플러스 5R. 이꼬로 36이죠. 여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6 제곱하면 36이니까 이거 건너가면 뺄셈 됩니다. 그러면 I 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36 이꼬로 제로야. 그럼 이제 0이 되는 I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 1차 앞에는 합이에요. 맨 끝에 상수는 곱입니다. 그러면 곱셈을 해서 마이너스 36이 나오고 덧셈을 해서 5가 나오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그럼 마이너스 4하고요. 9라는 숫자가 있네. 둘이 더하면 5가 나오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R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R 플러스 9 이꼬로 제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요런 공식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0이 나오려면 요 R에다 얼마 넣으시면 되냐면 4옴. 요 R에다는 얼마 넣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9옴 넣으시면 돼. 근데 이 저항이라는 건 마이너스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플러스 값만 존재하는 거니까 4옴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영상 임피던스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데 A, B, C, D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찾아주는 문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13번에 보시면요. Y 결선의 평형 삼상 회로에서 성간전압 VAB는 상전압 VA1의 관계로 옳은 것을 찾으래. 옳은 거. 그때 단 VB, B에 대한 상전압은 A상에 대한 상전압에 3분의 2파이면 120도. 120도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C상에 대한 전압은 B상보다 또 3분의 2파이, 120도가 또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타도를 이용해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요런 겁니다. 우리 이제 백타도를 그려보면 항상 3상일 때는 A상이 기준상입니다. VA. 그 다음에 B상이 120도가 느립니다. C상은 또 B상보다 또 120도가 느립니다. 그럼 여기도 전체적으로 120도가 됩니다.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3등분하면 120도씩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VAB예요. 그럼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걸리는 성간전압은 A상에 대한 전압에서 B상에 대한 전압을 뺀 만큼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 다시 쓰면 VA에 플러스하기를 마이너스 VB라고 쓰셔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상에 대한 상전압에다 B상에 대한 상전압 역으로 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VB니까 마이너스 V면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VB야. 그럼 120 반 낸 거니까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VA하고 VB를 마이너스 V를 더하는 거니까 VA하고 나란하게 그리고요. 그럼 이게 이제 VA가 될 거고요. VB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가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VB입니다. 두 개를 더해준 값이 VA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또 반쪽 내면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나 크기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VA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그럼 여기가 수직 2등분을 해. 그럼 요 하나를 구해서 두 배를 취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크기만 구하면 여기서 C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VA의 코사인의 30도입니다. 그게 몇 개이냐면 두 개가 있는 거야. 곱하기 2. 그 다음 각은 A보다는 몇 도 앞서가냐면 30도가 앞서갑니다. 그럼 이거 다시 쓰면요. VA 그대로 쓰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30도라는 거는 6분의 파이와 같은 겁니다. 그럼 180을 6으로 나누면 30도니까. 그럼 이제 요 2하고 2는 날라가고요. 남는 거 쓰면 루트 3에. 요거 6분의 파이가 지수함수로 변하면 2에, 제2의 6분의 파입니다. 그 다음에 VA만 곱해주시면 돼서 요만큼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상전압보다 30도가 앞서는 거고요. 크기는 루트 3배만큼 크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여기 2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백타도를 이용해서 뭐 원리를 이제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뭐 쉽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 보시면 ft가 t의 2승에 2의 마이너 a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t가 곱해져 있는 걸 라플라스 할 때는 그냥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지수가 곱해져 있으면 복소 추이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자연지수 옆에 있는 거를 먼저 라플라스를 합니다. fs. 그럼 이제 t의 2승은 n차 램프 함수니까 밑줄. s에 n 플러스 1인데 2 줬으니까 2 플러스 1. n 팩토리아니까 2 팩토리아. 그 다음 이제 이 자연지수 곱해져 있는 거 처리하는 방법이 s 대신에 s에다 부호를 바꿔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a로 바꾸시면 돼. 그럼 갖다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 s 대신에 요거 사용하라는 얘기니까 s 플러스 a. 2에다 2 더하면 3승이 되고요. 이 팩토리얼에, 그럼 팩토리얼은 이 주어진 숫자부터 밑으로 1까지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1밖에 없네요. 그럼 네 거로 s 플러스 a의 3승분의 2 곱하기 1하면 2지 뭐. 그럼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선로의 단위기당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각각 LR, CG를 할 때 전파 정수래요. 그럼 전파 정수 값만은 직렬 임피던스에다 병렬 어디미터스 곱해서 루트입니다. 그럼 네 거로 루트. 이 직렬 임피던스는 R의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R에 대한 임피던스 R, L에 대한 임피던스 J 오메가 L.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합성 임피던스 끝났고요. 가로 열고. 병렬 어디미턴스라는 건 GC 병렬이어서 G는 컨덕턴스니까 어디미턴스고요. C에 대한 어디미턴스는 J 오메가 C입니다. 병렬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합성 어디미턴스가 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풀어주게 되면요. 알파 플러스 J의 베타 값이 나와. 그랬을 때 요 알파라고 돼 있는 거, 요걸 감쇄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요 허수부 베타 값을 위상 정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모양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냥 공식 문제니까 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 16번에 보면 회로에서 0.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구하는데 저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 I만 찾아낸다면 V는 IR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에서 뭐 중첩을 써서 푸셔도 되는데 우리가 등가로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등가로 바꿉니다. 이 전류원하고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전압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전류원하고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전압원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꿔라 그러면 개방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를 A, B로 개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개방을 해 놓게 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 그럼 전류가 이렇게만 돕니다. 그럼 그냥 0.65에 6A 흐른 거에서 둘이 곱하면 전압이고요. 병렬했던 거 직렬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CD로 개방을 합니다. 그럼 여기 개방을 시켰으니까 이쪽은 전류가 안 가. 그럼 화살표가 밑으로 됐으니까 전류가 이렇게만 폐로 된 쪽으로 돕니다. 0.45에 2A가 흘렀으니까 둘이 곱하면 전압이고요. 병렬했던 거 직렬로만 달아주시면 돼. 그럼 등가를 바꾸는데 중요한 건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에 있는 부분이 전류 흘러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단자라고 보시면 돼. 화살표 없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화살표 있는 게 플러스, 화살표 없는 게 마이너스다. 그럼 플러스를 길게 그리고요. 마이너스 짧게 그려. 그다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A, B. 그다음 여기 이제 CD가 있는 거죠. 그다음 저항 직렬로 연결하고요. 전원을 그리는데 밑에가 플러스니까 밑에가 길게, 위에가 짧게 그리시면 돼. 그다음 이제 숫자 찾기 시작하는 거지. 둘이 곱하면 전압이니까 66에 36, 3.6V입니다. 그다음에 병렬했던 거 직렬로 그대로 다시면 이제 0.65. 둘이 곱하면 전압이네 0.8V. 병렬했던 거 직렬로 달아줍니다. 그럼 0.45. 그 다음에 이제 이어주는 거지. B와 D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요. A와 C 사이는 저항이 연결되어 있네. 0.5옴으로. 그럼 전류 흘러가는 길이 몇 개? 하나. 그러면 직렬이네. 그럼 직렬일 때는 어느 지점이나 다 전류가 똑같이 흐르는 거니까 그 전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류 I는 I분의 V입니다.
그럼 저항이 3개 있네요. 0.6, 0.5, 0.4. 직렬이니까 다 더해 주시면 되고요. 전압도 2개가 있어요. 3.6, 0.8. 2개 있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긴 게 플러스니까 전류가 시계 방향 흘러나갈 거고요. 긴 게 플러스 단자니까 이것도 시계 방향 흘러가서 전류가 같은 방향 흐르고 있으니까 전원이 같은 방향에서 둘이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게 1.5분의 4.4A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0.5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는 IR이지. 그럼 전류는 직렬이니까 똑같이 1.5분의 4.44가 흐를 거고요. 전압은 0.5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둘이 곱해 주시면 되지. 그래서 눌러보시면 1.47V가 나옵니다. 그래서 1.47V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돼서 이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각각 바꿔서 전류를 구한 다음에 전압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 17번에 보시면 R의 직렬 회로에서 I제곱이 C분의 L의 관계를 가진다면 이 회로는 직류전을 인가할 때 과도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R이 2의 루트 C분의 L보다 클 때가 있고요. 두 번째, R이 2의 루트 C분의 L보다 작을 때가 있고요. 세 번째, R이 2의 루트 C분의 L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R이 큰 값으로 되어 있으면 비진동입니다. 그 다음에 R이 작은 값으로 되어 있으면 반대로 진동 상태야. 서로 같으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임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동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비진동, 진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동이 없는 상태는 과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진동 상태는 이제 부족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임계 진동은 이제 임계 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 값을 I 제곱을 하면 2제곱하면 4죠. 제곱한 루트 벗겨지니까 C분의 L이지 뭐. 그럼 요게 서로 니꼬르가 됐다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임계 제동 찍고 나오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크다 그러면 이제 과제동 찍으시면 되고 작다라고 하시면 이제 부족제동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가지 조건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8번에 보시면요. VT가 이러한 식으로 주어졌다. 시로값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함수가 이제 3개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합성되어 있는 3개의 함수가 되어 있으면 성분이 있다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연파에 대한 교류 전압을 준 거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에서 직류분 전압이다 해서 V제로. 그다음에 요거. 이건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입니다. 그래서 1이 돼서 1오메가는 1F꼴이니까 이건 기본파에 대한 전압이야. 그다음에 요거. 이건 오메가 앞에 3자 들어갔어요. 그럼 주파수가 3배 된 거니까 상고조파 전압이야. V3입니다. 그럼 전압이 이제 직류분도 있고 기본파도 있고 삼고조파도 있고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비정연파에 대한 시로전압을 구해라 그러면 각 파의 시로값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 파, 그러니까 직류분에 대한 시로값, 기본파에 대한 시로값, 상고조파 시로값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합해서 제곱근 루트 씌워주시면 돼. 그럼 니꼬로 루트. 이 직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시로값이어서 3제곱 플러스 문제는 요거죠. 기본파는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에요. 그럼 루트 2로 나눠줘야지만 시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제곱 플러스 상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야. 그럼 루트 2로 나눠줘야지만 시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제곱.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시면 약 11.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연파에 대한 시로값을 구하려면 각 파에 대한 시로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가지고 제곱근 루트 씌워주시면 되는데 직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시로값이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사인 앞에 있는 건 다 최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눠줘야지만 시로값이 나온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결선된 회로에 단자 AB의 선간전압이 V볼트래요.
평형 삼상전화 인가했을 때 상전류를 구하래. 상전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데이터 결선 안에 들어가 있는 상전류를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구해내는 방법은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요 A, B 사이에 선간전압이 V볼트 걸렸대. 선전류 여기에 IL이란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 선전류가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상전류가 얼마나 되냐. 그 상전류 구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전류 구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못 구하고요. 삼각형은 데이터 결선이고요. 한 선씩 다 뽑은 거는 Y 결선이야. 그러면 데이터와 Y가 섞여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결선된 거를 Y 결선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 살짝 Y자를 그립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에서 Y로 바꾼 거예요. 그럼 데이터에서 Y로 변환하래요. 그럼 만약에 저항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3분의 1로 다 감소가 되게끔 돼 있어. 그럼 이제 R의 3분의 1이니까 이게 3분의 R입니다. 여기도 3분의 R. 여기도 3분의 R이지 뭐. 그럼 요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겠네. 그럼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손 안 댔으니까 똑같이 존재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3분의 R이 있을 거고, 여기도 3분의 R이 있을 거고, 여기도 3분의 R이 있겠죠. 그럼 요 두 개가 이제 무슨 연결이냐면,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니까 이게 직렬입니다. 그럼 둘이 합성저항은 더해 주시면 되지 뭐. 그럼 R은 3분의 3R과 같은 거니까 더해 주면 3분의 4R이야. 이것도 똑같이 직렬이니까 3분의 4, 이 두 개도 직렬이니까 3분의 4R입니다. 그럼 그림을 이거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저항으로 바꾼 게 이게 3분의 4R이래요. 이것도 똑같이 3분의 4R이겠지. 이것도 똑같이 3분의 4R이네. 그럼 여기에 선간전압 V볼트를 인가했어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 IL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Y결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같습니다. 그럼 전류는 전압을 저항 성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상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상전압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저항은 이제 하나의 저항, 합성된 저항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값을.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에 주어진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냐면 선간전압입니다. 그럼 루트 3으로 나눠야 상전압이 돼. Y결선이니까. 한 상에 대한 저항은 여기 찾아놨네요. 3분의 4R이지.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요 루트 3하고 3하고 약분은 이 루트 3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서 곱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4R분의 루트 3의 V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제 선 전류를 구해 놓은 겁니다. 곧 어떤 전류를 구해 놓은 거냐면 요 전류를 구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야.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상전류를 구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전류는 데이터 결선이니까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럼 이제 루트 3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선전류 여기 구해놓은 거 갖다 넣으시면 되지 뭐. 4R분의 루트 3의 V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루트 3하고 루트 3은 약분되니까 4R분의 V만 남는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습니다. 요 문제도 실질적으로 뭐 1분 안에 풀어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을 이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라는 얘기고요. 눈에 좀 익혀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 돼. Z 플러스 J6은 임피던스가 주어졌네. 그 다음에 13 플러스 J의 20V인 전압이 주어졌네. 그때 인가했을 때 복소 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복소 전력은 내 단위가 볼트 암페어래. 곧 피상 전력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소 전력 PA를 구해라라고 하면요. 전압의 공액 복소수에다 전류를 곱해도 되고요. 전압에다 전류의 공액 복소수를 곱해도 돼. 그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전압은 주어졌는데 전류 값이 없잖아요. 그럼 전류 값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전압 V를 임피던스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류는 전압은 13 플러스 J의 21에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의 6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가 떨어지냐면요. 2.24에 플러스 하기를 J의 0.82가 나온대요. 그럼 이제 전류 값은 이제 구한 겁니다. 그럼 요걸로 구하든 상관없는데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요 전류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P상전력 PA는 전압에다 전류에 대한 공액을 취합니다. 그럼 전압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 13 플러스 J의 20 가로 열고 전류에 대한 공액이에요. 그럼 공액이라는 얘기는 허수에 대한 부호만 반대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4 플러스니까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J의 0.82 가로 닫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45.5 플러스 하기를 J의 34.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1회 2회 통합 시험 문제는 회로 이론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